선생님, 그러면 시초가 싫어하는 환경도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 우리 선생님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생명체니까 호불호가 모든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이라는 개념들을 볼 때 미생물들은 정말 우리보다 굉장히 하등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은 하등이라는 분 대신에 그냥 본능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냥 원초적인 생명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먹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번식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좋아하는 환경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일종의 온도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거꾸로 좋아하는 환경이라면 그 싫어하는 환경도 또 온도가 있을 수 있겠죠? 좋아하는 온도가 있고 싫어하는 온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온도 같은 경우는 초산균이 일반적으로 제 경험상으로 해보면 거의 10한 3도에서 30 한 4, 5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서 더 정확하게 그 좋아하는 온도가 있겠죠. 그 온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3도에서 27도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최적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여름철에 식초를 만들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온도가 높아도 이 친구가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양조식초를 만들 때 온도 관리를 30에서 34도로 한다더라. 그래서 30에서 34도니까 우리 여름철에, 한여름철에는 우리 항아리 안이 30도에서 34도가 되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마 여름철에 식초를 만들어 보시면 생각같이 그렇게 잘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온도가 무조건 높을 때는 전제 조건이 또 다른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꼭 온도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어느 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좋다 싫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먹었던 어떤 음식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미생물 세계에서도 우리 사람이나 세계나 아주 같다. 단순히 이 친구들은 제 발로 여행을 다니거나 이런 게 못 오고 사람같이 감정 표현이 없다 뿐이지 일반적인 본능적인 생로병사에 대한 것은 인간과 똑같이 겪고 있다. 그래서 싫어하는 환경 그러면 우리가 싫어하는 환경은 다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냄새가 풀풀 나는 곳 싫어하겠죠. 또 어떤 화학약품들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식초를 만들 때는 일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음식 보면 식초 만들 때 우리는 무첨가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는 이상한 분들이에요. 식초는 처음부터 어느 누구도 어떤 첨가물을 넣어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균들이 그걸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온도에 제일 큰 영향을 받고 두 번째 영향을 받는 것은 산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산소가 많은 걸 좋아할까요? 싫은 걸 좋아할까요? 할 때 이 초산균이라고 하는 분은 산소가 아주 많은 환경을 좋아합니다. 산소가 얼마만큼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는 이 친구도 생존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가득한 곳에서는 당연히 좋아하는 환경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온도와 산소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 식초를 만드시는 분들이 장마철이 길어지면 식초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이건 뭘까요? 습도의 영향도 받는다. 습도가 높으면 좋은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온도, 산소, 습도 이 정도 보면 되고요. 물론 기타 다른 어떤 식초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의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건 좋아한다 할 수도 있고 싫어한다 할 수 있는데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은 물 속에서는 추상균 번식이 굉장히 더딥니다. 더딘데 놀랍게도 더 건강해요. 그래서 이걸 좋아한다고 표현해야 될지 싫어야 될지를 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만들 때 참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산성, 중성, 알칼리성.
보통 중성의 물이 미생물들이 잘 자라기 좋다라고 하죠. 그러면 알칼리성 물질에 들어있는 물을 이용해서 술을 빚으면 비료가 굉장히 더디죠. 더딘데 술은 물맛이잖아요. 알칼리성 가지고 있는 물맛이 더 좋죠. 근본적으로 더 맛있는 술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초도 똑같습니다. 식초도 가장 중성의 물을 가장 좋아하지만 어때요? 알칼리성이 있는 물. 그러니까 알칼리성이 있는 물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판매하고 있는 물 같으면은 뭐 미네랄 수들이죠. 약산수도 있을 거고 심층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토산 발효를 굉장히 더디게는 하지만 나중에 어때요? 인간에도 굉장히 이롭고 또 영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식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좋다 싫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 그 책 43쪽에 보면, 예. 산도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판서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이제 물론 이 이야기는 뒤쪽에 하는 이야기를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책에서 언급이 돼 있어서 궁금해 하시니까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술의 어원에서 볼 때 술이 뭐가 된다? 식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혹시 더듬어 드린다면 어때요? 항아리에 술을 넣어놓고 뚜껑을 살며시 올려놨더니 21일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식초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술에는 알코올 도수라고 하죠. 술은 알코올 도수. 그래서 도수 그러고요. 식초는 뭐라고 하죠? 식초 속에는 초산의 산도를 이야기를 하죠. 산의 도수, 여기는 술의 도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도수와 산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면 술을 제가 4%의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술하고 10%의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술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면 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데, 4%라고 하는 것은 초상균의 미생물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미생물의 먹이는 뭐라고 그랬죠? 알코올이라고 했죠. 초상균의 먹이는. 그럼 4%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 4% 있다는 뜻이고, 10%라는 이야기는 초상균의 먹이가 몇 프로라는 이야기죠? 10%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4%를 먹은 초상균과 10%를 먹은 초상균이 만들어 놓은 배설물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10%를 먹은 초상균이 배설물이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요, 10%의 알코올 갖고 만들면, 실험실에서 만들면 약 10도의 산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약 7에서 10%의 산도를 가진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4% 갖고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4%의 산도를 가진 식초지만 최소로는 한 2.2 정도의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입니다만은, 식초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면 4% 이하의 식초가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만들면 7% 이상의 식초가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 식품 공전에서 식초란 몇 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 이상의 산도를 가질 때 이걸 우리는 식초라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4%가 안 되는 식초는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초 4%가 안 되면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알코올 도수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겠어요? 알코올 도수도 여기에 6%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알코올을 갖고. 그러면 식초가 만들어지면 약 4.2에서 6%의 산도를 가진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품 공정에서 이야기하는 4%라는 것을 충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식초를 만들 때는, 이 판매용 식초를 만들 때는 알코올 도수가 6에서 10% 정도 되는 알코올을 이용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보다도 더 높은 술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이 10%보다 더 높은 12%의 알코올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놀랍게도 이 초산균이 알코올에 소독이 되어버립니다. 살균이 돼서 식초가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 한도가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용으로 식초를 판매하시고자 할 때는 알코올 도수가 6에서 10도 사이의 술을 가지고 식초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식초 알코올 도수하고 식초 산도는 그대로 비례하죠. 왜? 먹이가 많으니까 배설물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는가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먹이 부분에서 이 초상균의 먹이가 알코올이라는 거죠, 선생님? 예. 그래서, 우리가 식초의 초자에서 보시듯이, 술 속에 뭐다? 알코올이 초상균의 먹이다. 그러면 배설물은 뭐다? 이 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바로 초상균의 배설물이 되는 거죠. 알코올을 먹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가운데 초상균이라는 친구를 넣는다면, 초상균이 알코올을 먹고 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식초라고 합니다. 되셨는가요?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상균을 먹이는 알코올입니다. 초상균은 절대 당을 먹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상균이 당을 먹은 줄 알고 달달한 게 만들어지면 잘 먹을 거라 생각하는데, 달달한 당을 먹는 게 아니라 알코올만 먹는다. 그래서 초상균은 먹이가 알코올이고 배설물이 초산이다. 우리는 이 초산이 들어있는 물을 식초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